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토지의 현재 가치와 용도를 알려주는 토지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지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토지 투자 시 지목과 함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미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인도는 현재도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신분제도 하에서 사람은 정해진 신분과 그 신분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토지도 용도지역이라는 사람으로 치면 정해진 신분과 운명이 있습니다. 신분제도 하에서 신분의 등급이 나뉘듯이 토지도 용도지역에 의해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토지의 신분제도,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됩니다. 용도지역은 먼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비도시지역이란 법적 용어는 없으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죠.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4개, 비도시지역 3개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다시 세분되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세분은 없습니다.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예를 들어 건폐율이 60%라면 100평의 대지에 60평의 바닥 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이 150%라면 100평의 대지에 150평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층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정리 간단히 마치고 용도지역 중 비도시지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이 용도지역의 가치가 동일할까요? 건폐율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행위, 건축 제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존관리지역에서 건축이 안 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허용이 되는 식입니다.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계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건축행위 제한이 가장 약한 용도지역입니다. 즉, 허용되는 건축물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비도시지역 중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숙박시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여러 층을 높게 건축하는 것보다 1층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폐율이 다른 용도지역보다 100%포인트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치가 가장 높고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건폐율은 동일하지만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란 향후 시가화가 될 미래의 도시로 변모할 토지라고 이해하면 되고, 시가화 용지는 시가화 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허용되는 건축물이 자연녹지가 더 많다는 것, 또한 자연녹지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장래 시가화 용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녹지 지역 중 가장 뛰어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구분되고, 전용 주거 지역은 다시 1,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다시 1, 2, 3종으로 세분됩니다.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부터는 토지 투자로서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개발이 다 완료된 완성품으로서 토지 가치가 토지 가격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 시대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죠.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간혹 가능할 수도 있지만 토지 투자는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토지가 많은 비도시 지역의 토지, 녹지 지역의 토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상대적 소액 투자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지역 중 공업 지역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 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도시 지역 중 상업 지역은 유통상업,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지역으로 세분됩니다. 상업지역은 피라미드의 최상층 신분이라 보면 되겠네요. 도심의 노른자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가장 높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죠.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가 최대한도이며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투자 대상 토지가 있는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더불어 허용되는 건축물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을 정리하면 자연적, 인문적으로 공통된 성격, 조건을 지닌 일반적 영역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의 행위 및 용도를 규제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토지 영역입니다. 다음 영상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